우리나라의 기후변화의 속도를 전 지구 평균 속도와 비교했을 때요. 특별히 우리 한반도 지역이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기후변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이상기후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기후변화에 의한 위기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후 패턴은 지금까지 꾸준히 바뀌어 왔는데요.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패턴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여름철에는 남서풍의 기류가 있어서 뜨겁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무덥고 비가 많이 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러한 패턴이 강화되면서 좀 더 무덥고 좀 더 비가 많이 오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기후를 알기 위해서는 평균 기후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평균 기후 상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긴 기간 동안, 예를 들면 30년 동안의 평균된 기후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후 상태로부터 어떤 특정 시기에 기후 상태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 특히 기후 상태로부터 더 덥다든지 더 비가 많이 온다든지 더 가물다든지 이러한 상태를 이상기후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연적 요인이고 하나는 인위적인 요인입니다. 자연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의 흑점 변화라든가 화산 활동 같이 이렇게 자연적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의해 변화하는 것을 말하고요. 인위적인 것은 말 그대로 인간 활동에 의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요인으로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탄소 관련된 그 가스의 배출이라든가 그리고 에어로졸의 발생 그리고 이제 그 토양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들이 인간에 의한 활동으로 인한 그 기후변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2018년에 굉장히 무더운 여름 폭염이 이제 지속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이제 재작년에 강남의 이제 홍수,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충청도 지방의 홍수 이런 것처럼 최근 2년 동안에는 비가 좀 더 많이 오는 그런 패턴을 나타내고 그런 이상기후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여름에 최악의 폭염과 장마가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2020년에는 6월 초중순에 이른 폭염과 연이어 6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두 달간 지속된 장마로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에는 6월 26일 서울 및 인근 지역의 열대야 발생 등 관측 이래 국내 첫 6월 열대야가 찾아왔습니다. 6월 30일과 7월 1일에는 최대 300mm 이상의 장맛비가 중부지방에 집중되고 남부지방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비가 내린 후 습도가 높을 때 찾아오는 폭염은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에이펙 기후센터의 연구진이 1981년부터 2018년까지 폭염을 분석한 결과 여름의 기온과 습도의 복합적 영향으로 사람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온도인 더위 체감온도의 강도가 2010년을 기점으로 기온 상승에 비해 훨씬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이후 기온과 습도의 복합적인 효과로 폭염에 의한 인간의 경량 피해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후재난인 폭염과 폭우가 동시 혹은 교대로 나타나 피해를 주는 복합적 재난이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합적 재난을 초래할 복합적 극한 기후 현상이 지구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의 속도를 전 지구 평균 속도와 비교했을 때요. 기온이나 강수나 해수면 고도 상승 이걸 봤을 때 특별히 우리 한반도 지역이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기후변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큰 대양과 큰 해양 사이에 있는데요. 지구온난화가 되면은 육지의 온도가 빨리 상승하고 바다의 온도는 상대적으로 늦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 온도 차이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순환이 강화되면서 기후변화에 더 민감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온이 전 지구보다 더 아주 빠르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영향을 주긴 하지만은 이산화탄소는 한번 배출이 되면 굉장히 잘 섞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처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우리나라 기후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수면 상승 위험국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WMO가 발표한 남서태평양 해수면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해수면 상승률은 전 지구 평균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0년부터 2018년 동안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은 매년 1.8mm 높아졌지만 우리나라 주변은 2.74mm, 특히 제주도 주변은 4.75mm씩 상승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이 매년 3.03mm씩 높아져 평균 9.1cm가량 상승했고 1990년대보다 최근 10년 상승 속도가 1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홍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바닷물 침수로 담수, 즉 먹을 물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지역의 경우 태풍과 폭풍 해일 위험도가 증가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인간이 구축해 놓은 인프라와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뀐 기후 패턴의 영향으로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하고 강해진다는 것은 명백해졌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와 생태계에 바로 영향을 줄 것입니다. 19세기 말 이후 2020년 지구 평균 기온이 2.2도 상승했는데 과거 빙하기보다 20배 이상 빠른 변화입니다. 최근 유엔 산하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제6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우리나라가 포함된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극한기온의 발생 및 강수량 변동성의 증가로 인해 식량과 물 안보 분야의 위기가 높아지고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홍수에 의한 도시 기반 시설의 피해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재해, 재난의 발생에 대비하고 전 인류가 지구온난화의 현상의 가속화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시기입니다. 사실 이상기후를 해결할 방법은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기 전에도 이상기후는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면서 이상기후가 더 강하고 더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탄소 중립을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이상기후가 더 강하고 더 자주 발생하는 걸 막을 수는 있겠죠. 또 다른 이제 방법으로는 이상기후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상기후 현상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개선한다면은 우리가 이상기후에 대한 피해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은 현재는 한 기관이나 한 분야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모든 기관, 모든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대책이나 정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각각의 기관이나 분야에서 일어난 정책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